제가 오늘 리뷰할 영화가 두 작품이거든요. 에밀리아 페레즈의 리뷰고요. 근데 지금 되게 솔직히 고민되는 게 이 영화의 어떤 신호를 보기 전부터 어쨌든 이 영화가 아카데미 시상식이 끝나고 나서 개봉을 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했던 논란들을 이미 제가 다 접한 상태잖아요. 뭐 그 배우의 망언이라든지 등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뭔가 이미 좀 선입견이 생긴 상태라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이 영화가 왜 막 깐을 막 그렇게 막 석권하고 막 이번에도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서 노미가 됐고 막 그걸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. 영화를 곱씹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. 자꾸 직관적인 것만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. 그래서 너무 슬프네요. 능력 있는 변호사 리타는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비밀 의뢰를 받고 멕시코 카르텔의 수장 델 몬테를 만나러 간다. 그의 요청은 놀랍게도 자신을 여자로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는 것. 아내도 모르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세팅하라는 것. 얼마 후 새로운 그녀 에밀리아 페레즈가 나타나면서 모두의 인생이 이막이 오른다. 네,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. 일단 제 지난 영화 리뷰가 콘클라베였는데 굉장히 만족스럽게 봤고 이 영화에 대한 감상평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었어요. 어떤 한 지점보다 정말 수준 높은 요소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작품. 네, 그렇게 봤었는데 에밀리아 페레즈는 반대로 뭔가 되게 화려하고 볼거리가 많은 듯한데 정작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거는 딱 한 가지. 조 셀다나라는 배우의 그 장악력 그거 말고는 사실 뭔가 기억에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. 이 배우가 이번 아카데미에서 상도 받았잖아요. 근데 여우 조연상이더라고요. 그래서 아 영화 구조상 조연일 수밖에 없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 영화를 보면 조 셀다나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되나 또?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영화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액션을 하고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기도 한 게 조 셀다나 캐릭터에 대한 깊은 고찰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았거든. 그 어느 부분에서는 그걸 너무 그냥 때운다는 느낌도 들었어요. 그러니까 저는 조 셀다나라는 배우를 잘 몰라요. 예상이 안 됐거든요. 왜냐면 데이터가 없으니까 예상이 전혀 안 됐는데 첫 시퀀스부터 그냥 너무나 뮤지컬. 그러니까 제가 뮤지컬 영화를 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노래라든지 움직임 자체에 되게 압도당하는 느낌이었거든요. 최근에 봉준호 감독님이 하신 말씀을 살짝 인용해보자면 뮤지컬 영화를 좀 못 견딘다. 어떤 부분이 갑자기 그냥 일상을 이렇게 보내다가 분위기를 쓱 깔고 노래를 시작하게 되는 이런 거. 저도 그런 거로 되게 어색해하는 편이고 그런 거에 대한 내성이 많이 없는 사람인데 아이고 이렇게 뒤집혀졌네. 이게 뭐 연출의 힘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배우가 그 구간을 과도기라고 해야 되나요? 일상에서 노래로 넘어가는 그 찰나의 그 부분을 되게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힘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일단 노래도 잘하고 그 액션 이걸 안무라고 표현해야 될지 액션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어떤 그런 움직임 같은 것도 정말 하나도 안 뚝딱거리고 저 그래서 그렇게 몸을 잘 쓰시는 배우인지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니까요. 뭔 생각까지 들었냐면 영화를 보는 동안 왜 이 영화가 뮤지컬이어야 됐을까라는 의문을 계속 가졌었거든요. 근데 조 셀다나가 너무 잘하니까 아, 이 배우가 이렇게 몸을 잘 쓴다는 것을 감독님이 뽐내고 싶어서 뮤지컬이란 장르를 섞었나라는 어떤 드립이 생각이 날 정도로 네, 그렇게 이어서 다음 뭔가 제 의문으로 넘어가 보자면 전 이 영화가 왜 뮤지컬이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결국은 비극적이면서도 극적인 에밀리아 페레즈라는 사람의 이야기잖아요. 근데 그 자체로도 되게 이미 파격적이고 몰입할 수 있는 거리가 많을 것 같은데 왜 굳이 뮤지컬 요소를 넣었을까? 지금 돌이켜봤을 때 솔직히 저는 막 그렇게 기억에 남는 넘버도 없었고 그렇다고 에밀리아 페레즈 씨가 열창하는 씬이 기억에 남는 것도 없거든요? 질성형 막 이러는 가사는 기억에 나는 것 같고 그러게요. 왜 사람들은 뮤지컬 영화를 만드는 것일까요? 그런 어떤 음악과 안무와 플래시몹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 극적인 감정? 그러니까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영화가 구성이 탄탄하다고 느껴지진 않거든요.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되게 설계가 엄청 촘촘하고 세밀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. 제가 처음부터 솔직히 그 까르텔 수장이라는 사람이 왜 리타를 고용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부분의 헐거움을 뮤지컬적인 요소의 그 화려함으로
좀 가리려고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. 왜냐면 뮤지컬 연출은 거의 사실상 무대 연출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 세상 속이라 그런지 거기다 대고 제가 근데 왜 하필 저 까르텔 수장은 리타를 뽑았지? T적인 입장에서 턱턱 걸리는 궁금증이랑 의문점들이 있는데 그게 뭐 따지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. 그걸 따지는 내가 너무 낭만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. 그 세 번째는 그래서 이 영화가 말하고 싶은 게 뭐지? 물론 영화가 꼭 말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초중반까지만 보더라도 정체성과 다른 삶을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영위해 나갔던 한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를 맞은 뒤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그걸 어떤 멕시코의 사회상과 연결지어서 담아낼 줄은 몰랐어요. 그냥 그 멕시코 사회 자체가 그 에밀리아 페레즈라는 캐릭터인 건가? 아주 좀 당황스러울 만큼 갑자기 너무 멕시코의 그런 어두운 이면에 대해서 담아내더라고요.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라는 주제도 굉장히 뭔가 볼륨이 크고 이 멕시코의 그런 어두운 사회라는 것도 나름대로 뭔가 볼륨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왜 같이 다루려는 것인지 그러니까 굳이 이유를 저는 범인으로서 잘 모르겠었고 그 가장 좀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이 이거는 확실하게 제가 마음에 안 들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은 게 거듭해서 말하지만 어쨌든 멕시코 까르텔의 수장까지 갔던 인물이잖아요. 성전환 수술이라는 터닝 포인트를 맞아서 바뀐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막 환호를 받고 막 존경을 받는 사람처럼 그려지는 게 그러니까 이게 뭐지? 왜 하필 저런 구성으로 흘러가고 왜 하필 그 캐릭터가 그렇게 변했어야 되는 거지? 그러니까 그게 물론 에밀리아 페레즈 입장에서는 속죄를 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 자신의 상황이 많이 나아졌으니까 거기까지 눈을 돌리게 된 설정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 좀 이입이 잘 안 되더라고요. 물론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넘어가고 그냥 상징성 이런 의미로 넘어가면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는데 그냥 좀 오히려 더 기만적으로 느껴졌어요.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거기서 멕시코 사회 문제까지만 또 가는 게 아니고 그 캐릭터의 가족사까지 또 엉켜서 다루잖아요.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비폭력을 지향하는 듯 하지만 자기 가족과 관련된 일에서는 또 서슴없이 다시 총을 꺼내드는 그런 모습에서 이 캐릭터 지금 뭐 하는 캐릭터지? 결국 멕시코 사회에서는 총이 결국 필요한 거야? 결정적인 순간에서?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거야? 결국 제일 피해자는 그냥 그 까르텔들의 영역 다툼과 어떤 범죄로 인한 그 시민들이잖아요. 근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에밀리아 페리즈의 장례식을 이렇게 행진처럼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난 뭘 느껴야 되지? 제일 피해자는 결국 그들의 아이들이야. 걔는 뭔 죄야? 맨날 이사 다니고 아빠도 죽고 엄마도 죽고 내로남불처럼 보이는 그 가족에서 조금 한 발자국 떨어진 리따에게 더 입이 많이 가고 리따를 더 주인공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. 물론 재밌긴 재밌었어요. 엄청 영화적으로 볼거리도 많고 뮤지컬적인 연출도 재밌었고 근데 뭔가 보고 나왔을 때 뭔가 가슴속에 가득 차서 두근두근거린다는 마음보다는 그래서 뭐지? 그리고 이건 살짝 다른 얘기이긴 한데 어쨌든 주 무대가 멕시코잖아요. 그래서 멕시코인들로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. 이 조셀다나라든지 셀레나 고메즈라는 이 배우들도.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느꼈냐면 멕시코 사회에 대한 뭔가 안 좋은 얘기를 하는데 정작 거기에 멕시코인들이 없다고 하니까 그게 좀 살짝 웃기기도 했었고 솔직히 네, 왜 하필 멕시코였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감독이 멕시코인이 아니시지 않나요?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셀레나 고메즈 씨를 가수로서 좀 더 저한테는 친숙한 이미지인데 제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그 셀레나 고메즈 캐릭터의 솔로 넘버들이 다 하나같이 노래가 저한테는 별론 거예요. 그래서 저렇게 노래 잘 부르는 가수한테 왜 저런 노래를 주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난 이 영화를 별로 재미없게 봤나? 모르겠어. 그러니까 왜 하필 트랜스젠더였을까? 왜 하필 멕시코였을까? 내가 멕시코인이라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?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. 이 영화를 보고. 결말이 안 나. 솔직히 말하면 그 에밀리아 페레즈 그 캐릭터에 대해서 전혀 뭔가 감흥이 안 돼. 제가 개인적으로 트랜스젠더 그런 사람은 아닌데 제가 모르겠어요. 아무튼 그랬고요. 그래서 겸사겸사 컴패니언 얘기도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. 저는 이 영화는 조금 더 손에 감싸 쥐어졌던 것 같아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였고 어떤 연출을 뽐내려 했고
어떤 거를 기획해서 어떻게 떡밥을 수거했는지 이런 게 조금 더 잘 보이는 영화? 오히려 명쾌하게 느껴졌다? 서로에게 딱 맞는 커플 아이리스와 조씨는 친구들과 함께 호숫가의 별장으로 호화로운 휴가를 떠난다. 하지만 그곳에는 충격적인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데 제목인 컴패니언에서 뭔가 많은 뜻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영화 안 보신 분들이. 전 사실 컴패니언이라고 해서 닥터우밖에 생각이 안 났었는데 사실 이 영화는 정말 스포를 보면 안 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까지 말해야 될지 조금 주저가 되지만 사실 시놉시스가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저 처음에 이거 뭐 어쩐 영화라는 거야 전혀 정보를 모르겠어 좀 답답했었는데 포스터만 하나 믿고 간 것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이게 뭐 하자는 영화일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봤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포스터를 좀 잘 뽑은 것 같더라고요. 정말 상징적인 이미지를 담은 것 같고 이 영화 자체 그 결말에서도 그걸 활용한 것도 있어서 좋았어요. 전 이 영화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떡밥 수거를 되게 영리하게 했다. 근데 그게 아쉬운 게 초중반까지. 후반에는 좀 약간 스프라이트 샤워 그러니까 팍 터지는 그 상쾌함과 후련함에 힘입어서 조금 대충 때우려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예를 들어 우리가 회 먹고 마지막에 매운탕 먹잖아요. 회는 되게 뭔가 단순한 조미료가 없이 그냥 이 자체의 신선함으로 승부해야 된다 보니까 엄청 절묘하게 뭔가 조리를 하고 이걸 손질했을 건데 좀 술 한 잔 막 이렇게 들어가고서 얼큰해지게 취하면은 마지막 해장으로 먹는 매운탕은 좀 솔직히 말하면 여유로워지잖아요, 평가가. 그러니까 뭔가 매운탕을 딱 한 입 먹었을 때 그래 좀 라면 스프도 좀 넣으신 것 같고 뭐 보니까 매운탕이니까 뼈 안에 있는 붙어있는 살만 있지 그렇게 생선살도 많지 않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약간 속이 좀 꺼름할 때 이 시원하고 매콤한 국물이 딱 들어오니까 좋다 하는 그 느낌만 느끼면 되니까 이 영화 흐름이 전체적으로 그래요. 횟집에 간 느낌이랄까? 그래서 컴패니언 저는 그냥 그래도 재밌었어요. 그래도 처음에 회는 되게 정성스레 손질해서 썰어주시더라고요. 영화 초반을 보면 되게 답답한 부분이 있거든요. 예를 들면 그 주인공 캐릭터가 엄청 세팅된 모습으로 나와요. 화장도 되게 진하게 하고 머리도 되게 저렇게까지 화보 촬영하듯이 세팅한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도 들고 옷 아웃핏도 되게 불편하면서 되게 예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되게 바비 인형 같은 결정적으로 샤워를 한다고 해서 샤워씬이 나오는데 막 여기 치크가 그대로 있고 막 이 영화 진짜 요즘 트렌드에 안 맞는 영화네. 그러니까 그냥 여자 주인공 예쁘면 그게 더 중요하다 이거요? 이런 식으로 좀 불편함을 느꼈는데 영화를 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그것이 굉장히 그럴듯하고 납득되고 재미져요. 제가 불편해했던 부분도 다 의도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약에 그런 부분에 불편함을 딱히 안 느낀 분들이라면 제가 느꼈던 통쾌함이 조금 덜할 것 같은데 네, 이미지도 되게 잘 뽑았고 떡밥도 되게 수고 잘했고 그래서 재밌었다. 아우 더워. 그렇습니다. 아무튼 안녕.